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오락가락하는 장마 속에 열대야로 무더위로 잠 잘 못 청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본격적인 무더위 속에 열대야를 이기는 생활 속 요령을 몇 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편안한 잠을 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되도록이면 카페인 든 음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테고, 또 비타민이 많이 든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시는 게 또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되도록이면 냉방은 피하시고요. 여름 감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들 섭취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며칠간 숨고르기를 하던 코스피 지수가 미국발 훈풍으로 오늘장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1755포인트 선까지 껑충 뛰어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오름폭을 다소 줄인 상태입니다. 자세한 시장 얘기는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로 컬투홀에서 공연 중인 코믹 뮤지컬 프리즌 공연 티켓을 드리고 있는데요. 1인 2매씩 3분께 드리고 있고요.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색다른 뮤지컬이라고 하니까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선물, 책 선물이 있는데요.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증권 칼럼니스트 김준근 씨가 쓴 책이고요. 또 책 선물 받고 싶다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최근 들어서 많은데요. 문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 소식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1750포인트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에 입어 개장 초 1750포인트 중반까지 단숨에 내달렸지만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에 밀리면서 추가 상승을 잇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양시장 모두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코스피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12포인트 오른 174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발 훈풍으로 1752포인트로 출발하면서 1750포인트 지지에 주력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강하게 차익 실현 매물로 쏟아내고 있고 또 프로그램도 연이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는 1740포인트 중후반에 머물면서 강보합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가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외 큰 이슈가 없는 가운데 주가는 연이 수급 상황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이 5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1,000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현재 기관은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700원 이상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1,200억 이상 매수하면서 주가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시 구간 코스닥은 0.2포인트 오르면서 49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의 코스닥은 2포인트 오른 502포인트로 오늘장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초에 비해서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500포인트 지지에 주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코스피와 반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유일하게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260억 원 이상 매수하고 있고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면서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114억 원, 외국인이 39억 원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환율이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원 40전 하락한 120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승에 이어 국내 증시 등 아시아 증시도 강세를 보인 점이 환율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역의 세력이 장 초반 달러 매도에 나선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선 점도 환율 하락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금요일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관망 심리가 전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를 지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키워드 무엇보다도 대형 IT주일 텐데요. 인텔에 이어서 애플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대형 IT주들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이상 오르면서 81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이닉스가 0.6% 오르고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1% 이상 강세를 이어가면서 IT 관련주 모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대형 IT주보다 더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철강 관련주인데요. 중국 철강 가격 반등 소식에 국내 철강주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업종 중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2% 이상 오르면서 5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50만 7천 원을 기록하고 있고 현대제철이 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부제철도 3%, 대한제강도 4%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원자재 관련주가 선방하면서 국제유가도 배럴당 77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러한 대외 호재와 함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화학주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3% 이상 강세를 이어가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OCI도 5% 이상 급등하고 있고 하나케미칼이 2% 이상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원자재 관련주 호재는 국내 시장에도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구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데다가 하반기 성장 기대감에 비철금속 관련주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원이 6%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구산업과 대창이 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풍산이 4%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현대제철이 연일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3.5% 오르면서 10만 1,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상장 후 처음으로 10만 원대 주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연일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박스권 상단에 갇혀있던 현대제철은 어제도 4%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까지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세의 수급 개선과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또 부동산 정책 수혜 등 여러 가지 호재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는 29일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면서 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강보합으로 돌아서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11시 구간 시황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 지수가 1748포인트로 어제보다 11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은 500선 지지 회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9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1.6%나 오르면서 오늘 81만 원 선을 다시 회복했고요. 포스코, 철강 금속 업종 강합니다. 포스코에 이어서 현대제철까지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3%나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요. 현대중공업 5%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종목별로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고 또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전기전자라든지 철강 금속 업종이 오늘도 강하게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전문가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VSS의 정은성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최고점이 1765선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후반 들어서는 상승폭이 다소 주춤했습니다. 오늘장 다시 강하게 올라오면서 1750선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오늘장 흐름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일단 사실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후 마감하면서 금일 국내 증시도 훈풍이 좀 불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애플의 실적이 좋게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국내 증시도 역시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물론 기업들의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지만 이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은 사상 최고치 실적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의 정점론이 부각이 되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증시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지난주에 1750포인트 또는 1600포인트를 돌파를 할 때 저도 이번에는 가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살짝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다시 좀 대밀렸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정점론이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타났고, 그리고 경제 지표도 역시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더블딥에 대한 논란도 좀 많이 가중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1750포인트를 안착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우려감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다른 어떤 큰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모멘텀도 부재한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선물에서는 좀 강하게 좀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은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확대에 좀 주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 상태에서 1750포인트를 돌파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투신권의 매도, 즉 펀드 환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1700포인트 이상에서 유입된 펀드 환매는 일단락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1750포인트가 넘어가니까 이제 1800포인트 이상에서 유입된 펀드 환매가 나타나면서 결국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지난주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해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직도 펀드 환매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담이 많고요.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1750포인트에 넘어가면 어차피 펀드 환매 물량
물량이 출회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강하게 매수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물량을 밑에서, 그러니까 이 지수 때만 유지가 된다 그런다면 물량을 차곡차곡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어떤 더블딥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정점론, 그리고 펀드 안매 물량 등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단시간에는 1750포인트 돌파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수가 시장보다 강하기 위해서는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IT 관련주가 위쪽으로 크게 올라줘야 할 텐데요.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르고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IT 대형주가 오르고 있는데 반면에 최근 들어서 투신권이 IT 관련주들을 많이 팔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 1750포인트 넘어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투신권의 환매였는데 예. 투신권의 환매가 IT주들 중심으로 나타날 게 문제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것이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투신권이 IT주들에 대해서 매도를 한다는 건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어서 매도를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기에도 가장 용이한 게 IT주고요. 그리고 팔기에도 가장 용이한 게 IT인 게 바로 유동성 효과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묶여있기 때문에 환매가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종목들이 보면 IT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쉽게 살 수 있고 가장 싸게 가장 쉽게 팔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매가 일어난다 그런다면 IT주를 중심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 IT주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차익실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작년 이후에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것이 바로 IT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상승폭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환매를 한다 그러더라도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환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IT 업종들이 아무래도 이러했던 이유만으로 투신권들에 대한 어떤 환매가 일어나지 않았냐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물론 투신권들의 강력한 매도가 나타나면서 수급적인 우려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물량을 누가 받아간다는 것이 중요한 건데 지금은 이 물량들을 전부 다 외국인들이 받아가는데 우리가 무게중심을 둘 수 있거든요. 사실은 작년 이후에 국내 시장의 어떤 주도주라고 할 수 있다면 IT주였고요. 그리고 주체라고 한다면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IT들 중심으로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결국 국내 증시가 이만큼 상승을 했던 건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신권은 팔지 모르겠지만 매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IT주들 계속해서 매수세를 유입한다는 것은 결국 수급적인 우려감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T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글로벌 경기의 어떤 더블립 논란이 일단락 된다든가 그리고 실적에 대한 2분기 정점론이 일단락 된다 그런다면 IT주들은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손에 의해서 국내 증시 어떤 주도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투신권의 IT 환매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가고 있다. IT 관련주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고요. 외국인에 이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IT 관련주에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정은성 팀장님께서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신 종목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 차례죠.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좀 대형주를 선호하는 편인데 예. 오늘은 좀 중소형주 중에서 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신팩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팩이요? 네. 예. 신팩이라는 종목은 공작기계를 생산해내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결국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IT라든가 자동차 산업이 호황을 맞이하면서 결국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되고요. 이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 공작기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연결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좋게 나타난 이후에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했고요. 최근에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그치면서 다시 한번 매수권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미 1분기 또는 2분기에 수주 잔량이 많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더 강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시장을 국내 기업들이 평정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설비 투자의 욕구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결국 공작기의 수요는 다시 한번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순환 구도가 연결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좋게 나타난 게 확인이 됐고요. 2분기, 3분기 실적이 더 좋게 나타난 것이 기대가 강하다 그런다면은 주가는 최근에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를 설정한다 그런다면 사실은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5,0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지금 현 상황에서 매수가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4,050원 정도에서 매수가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600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1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3,600원이 결국 손절가로 설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2분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실적 호조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심팩을 관심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4,050원 선에서 매수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5,000원 잡아주셨으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은 메모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은성 팀장님의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국내 증시는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홍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소폭 내리고 있을 뿐 대부분의 증시는 오르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0.2% 오른 9,320선에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에 3거래일째 하락했던 일본 니케이 지수가 나흘 만에 반등을 시도했는데요. 1% 이상 오르며 출발한 일본 증시는 상승분을 다소 반납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가 원자재 관련주 상승 그리고 통화 완화 정책 기대감으로 상승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데요. 특히 애플의 2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나 급등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술주에 매기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증시도 보겠습니다. 0.2% 내린 2,522포인트 장중 등락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이틀째 급등하면서 2,500선을 가볍게 돌파했었죠. 중국 증시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홍콩 H지수와 항생지수도 강보합권이고요. 그 밖에 대만과 호주, 베트남, 싱가포르에도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아시아 시장 상황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일본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4거래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거든요. 증시 흐름 봐주세요. 예,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 말씀하신 것처럼 장 초반 1% 넘는 상승을 보여주다가 상승폭을 많이 축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장대 음봉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23% 상승한 9,321.65포인트에 오전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발표 있었던 5월 경기 선행지수 98.6으로 하향 수정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일본의 경기 선행지수가 소폭 하향 수정되면서 2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경기 회복 둔화 국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5월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3.1포인트 하락한 98.6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기존의 잠정치가 98.7에서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 4월 이후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나갔던 만큼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일본은행에서의 계속적인 낙관적인 인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거에 따른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은행이 15일날 있었던 회의에서 경기 판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기 판단, 금년도 성장률을 상향 수정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의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이머징 마켓의 계속적인 고성장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일본 또한 경제 성장률을 상향 수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 경제가 둔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일본의 엔화 강세 기조가 꾸준히 이끌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채산성의 악화로 인한 시장에서의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 95엔선에서의 그 정부의 개입이 들어올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로 인한 일본 니케이 지수 장 초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상승폭을 둔화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혼조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강 후약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니케이 지수 9,30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가운데 9,350선의 박스권 기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본 증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중국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지난 이틀간 각각 2% 이상씩 크게 오르면서 2,5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장은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긴 한데요. 중국 증시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중국 움직임은 강세 움직임을 다시 또 이어져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바닥을 찍고 회복 기조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중국 본토지수 0.12% 상승한 2,531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80선 내외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승 기조로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설비 제조업 경기가 4분기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 보이면서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감이 조금은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설비 제조업 경기 지수가 전분기 대비 0.9포인트 오른 100.8포인트를 기록하면서 4분기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위기의 우려감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져 나갈 것이다라는 언급을 내놨던 것이 시장에서의 안도감으로 이끌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발에 대한 완화 정책이 꾸준히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중국계 기업들의 실적 또한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 시즌에 따른 기대감 또한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 본토 지수는 2,50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가운데 2,500과 2,550의 작은 박스권 기조로 이끌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시장이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3거래일 동안 5% 가까이 상승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본토 지수 2,500과 2,550의 박스권 기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요국 아시아 증시 흐름 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통해서 들어온 문자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고요. 또 1599-7770번으로 전화를 바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문자 참여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닉네임, 재미있는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가격, 비중을 적어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은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들어온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5%나 급등하면서 오늘 이제 상장한 이래로 최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10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76,200원에 20%를 샀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유기님의 종목이고요. 예전에 서울경제TV를 보고 샀는데 수익이 났어요 하고 방긋 웃는 이모티콘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정 팀장님,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롭게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목표가 얼마나 잡아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현 상태에서 목표가를 설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과거의 어떤 저항선이 어디냐, 이걸 보면서 설정을 하고, 물론 그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평가해서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기술적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할 때는 과거의 저항선을 설정을 하는데, 저도 오늘 이렇게 쉽게 최고가를 경신할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오늘쯤이면 한 10만 원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고 10만 원대 한번 되밀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 허무하게 라고 말하는 게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강하게 10만 원을 뚫어버린 이후에 지금 재차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현대제철이 상승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강하게 주가에 반영하는 것은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분기 실적을 물론 2분기 실적도 좋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2분기 실적을 바닥을 찍고 턴을 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높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철강 가격 인상 등이 예정돼 있고요. 중국에서 어떤 대규모 철강 동결, 그러니까 생산량을 감소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대규모 철강사들이 단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급 불의에 대한 가능도 없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내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이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출액에 대한 어떤 기대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또 가능하다는 데 무게 중심을 둘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런다면은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물론 포스코를 포함한 모든 철강업종이 종합주가지수 대비 약 4개월 동안 좀 시장에서 소외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75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날수록 결국 안전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다면은 과거 시장 대비 소외된 종목들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무래도 철강업종의 강세가 아무래도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부각이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수익도 꽤 크게 난 걸로 제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30% 이상 수익이 난 걸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10만 원을 이제 주가의 어떤 하나의 어떤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10만 원을 지지한 상태에서 올라간다 그런다면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10만 원이 이탈되면요.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일단은 10만 원을 지지하면 무조건 홀딩 하시고요. 10만 원을 이탈하면은 빠르게 차익 신호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상담 받아봤고요. 자,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 오늘의 퀴즈입니다. 대출 상환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을 뭐라고 할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DTI, 2번 DDD입니다. 자, 예전에 비타민 퀴즈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요. 정부가 오는 22일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인 총부채 상환 비율과 주택담보인정 비율 규제에 대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닉네임과 함께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종목 상담 들어온 것들 보겠습니다. 대림산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6544님께서 보내주셨고요. 73,500원에 15%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손절가를 알고 싶습니다. 손절가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대림산업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손절가를 알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손절가는 사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어떤 가격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7만 원이었는데요. 일단은 7만 원을 돌파하지 못한 채 또는 7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음봉을 그리면서 뒤로 밀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7만 원에 대한 어떤 저항선이 크게 발생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변곡적이 7만 원이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여전히 건설업종에 대한 주가는 상승의 무게 중심이 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국내 건설 경기에 대한 리스크가 높지만은 국내 건설 경기는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경우는 없다라고 좀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부각이 되는 것이 바로 해외 수주 모멘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가 활성화를 나타내면서 결국 이제 투자들이 다시 단행이 되면서 중동 지역의 수주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국내 건설 경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결국 해외 수주 모멘텀이 상쇄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굳이 손실을 보고 매도하실 필요가 있겠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철강 업종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4개월 이상 지수 대비 좀 소외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소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외가 전혀 새롭지 않을 정도의 소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 그런다면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높은 업종이 건설업종이고요. 그리고 이 건설업종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바로 대림산업인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굳이 지금 손실을 보시면서 제가 볼 때는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권 영역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정 팀장님,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가 이제 하루를 앞두고 있는데요. 건설주들이 오늘은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일단 건설주들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도 걱정이 없을까요? 글쎄요, 사실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일각에서 나타나는 DTI 규제 완화 등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결국 이렇게 된다 그런다면은 다시 한번 대출의 한도가 늘어나는 상태가 발생하는데 지금 국내 어떤 주택담보대출이 700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결국 여기서 다시 한번 완화를 시켜준다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폭탄 돌리기밖에 안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국내 건설 경기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보다는요, 차라리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부각시키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은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은 주가는 여전히 바닥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그리고 특히나 중소형 건설사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대림산업을 포함했던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빅5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보유하고 가시는 게 향후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국유리라는 기업을 보겠습니다. 9827님께서 보내주셨고요. 23,100원에 20%를 갖고 계시다고 적으셨습니다. 한국유리 봐주세요. 네, 한국유리는 연초에는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2만 원대에서 상승을 하면서 26,5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상승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매출액이 증가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결국 이제 주가에 한 차례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인가 상승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1분기 실적이 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우리나라 유리 시장은 결국 한국 유리를 포함했던 두 개 업체가 거의 70% 이상은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중국의 어떤 관세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환율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수입이 좀 자제된 상태인데 최근에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서 다시 수입품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경쟁력 측면에서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현 시점에서 일정 부분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가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26,000원으로 설정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으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유리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키스톤 글로벌이라는 기업을 보겠습니다. 7278님께서 보내주셨고요. 3,460원에 30%를 갖고 계십니다. 얼마나 오를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키스톤 글로벌, 오늘 가격대가 매수하신 가격대와 비슷하거든요. 얼마나 오를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오를 수 있는 폭이 크지 않습니다라고 예. 말씀드리는 게 참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키스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LCD 모니터라든가 스마트 카드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사실은 작년 이후부터 LCD 모니터 관련된 기업이라 그런다면 사상 최대 실적이란 말이 당연하게 따라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상하게 키스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그 전방산업이 호황을 누린 상태에서도 경쟁력이 없었는데 전방산업이 한풀 꺾인다 그런다면 사실은 경쟁력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필요가 저는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올해 연초에 3월 달에 뭐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하면서 결국 이제 투자자들의 이목을 좀 많이 뺏어갔었는데 이런 건 사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누군가가 주가를 조작하고 있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회사에 굳이 뭐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손실이 안 난 상태면은 그냥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런 종목들이 또 가면은 크게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단지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식은 투자를 하는 것이지 투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손실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낼 확률보다는 손실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손실이 없다 그런다면 차라리 계속해서 물량을 줄여 나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키스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67억 원이고요. 액면가가 500원짜리입니다. 이 같은 종목은 일단 소형주로 분류가 되고 투자하기 좀 어려운 종목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손실이 크지 않다면 현재 주가가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대라면 파시고 새로운 좋은 우량한 종목으로 들고 가는 게 맞겠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모아텍을 보겠습니다. 7,450원에 15%를 갖고 계시다고요. 하얀손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를 듯 안 오르네요. 전망 좀 해주세요 하셨어요. 네, 이 모아텍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키스톤 글로벌과는 좀 반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모아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스태핑 모터 제조업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스태핑 모터라는 것은 결국 데스크탑이라든가 노트북의 필수 부품으로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2분기에 인텔의 실적을 발표했을 때 인텔의 실적은 곧 그 글로벌 데스크탑 판매량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인텔의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것은 그만큼 PC의 수요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태핑 모터 부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데스크탑 부분에서 70% 담당하고 있는 것이 모아텍이고요. 지금 노트북은 약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성장성이 좀 많이 부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 다시 급등을 했는데 지금 주가 수준이라 본다 그런다면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를 듯 안 오를 듯 참 가슴을 졸이면서 투자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믿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차라리 큰 수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데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를 설정한다 그런다면은 아쉽게도 1차적인 목표가는 조금 짧게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 약 8,000원대 지속적인 저항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7, 8,000원까지 상승을 한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9,000원대까지 2차 목표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모아텍 같이 기업은 좋은데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정 팀장님께서는 일단은 키스톤 글로벌 같은 종목보다는 모아텍 같은 종목을 들고 가는 게 맞겠다. 이런 관점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막 보내주신 따끈따끈한 종목들을 먼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은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